옛날 옛적 한양 도성 안 인왕산 자락 아래에는 조선 팔도에서 올라온 온갖 귀한 약재들이 모여드는 약재 시장이 있었습니다. 그 시장의 가장 좋은 목에 자리한 만복상회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약재를 찾는 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 최고의 약재상이었습니다. 만복상회의 주인인 진상원 대감은 희끗희끗한 수염에 매서운 눈매를 가졌지만 약재를 보는 안목과 정직한 거래로 모든 이의 신망을 한 몸에 받는 인물이었지요. 허, 이보게들. 이번에 금강산에서 막 건너온 당기일세. 향이며 빛깔이며 내 평생의 자존심을 걸고 보증하니 이만한 상품은 어디서도 구경 못할 걸세. 진 대감은 수많은 약재 수집상 중에서도 이웃 고을의 젊은 약재꾼 서구를 가장 깊이 신뢰했습니다. 서구는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산처럼 듬직하고 바위처럼 과묵했으며 약초를 다루는 솜씨는 선친에게 물려받아 장안에서 으뜸으로 꼽혔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바보스러울 정도로 정직한 성품은 깐깐하기로 소문난 진 대감조차 서구의 약초 많은 검사도 없이 창고로 들일 만큼 깊은 믿음을 주었지요. 화창한 어느 봄날 서구가 잘 말린 약재를 달구지 3개에 가득 싣고 만복상회를 찾았습니다. 마당에 들어서는 그를 진 대감이 버선발로 뛰어나와 반갑게 맞았습니다. 아이고, 서구 왔는가? 이 친구야,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네? 어디, 이번에도 실한 물건들을 가져왔는가? 자네가 가져오는 것만큼 좋은 약초를 본 적이 없으니 내 눈만 자꾸 높아져서 큰일이야, 큰일. 대감 어르신, 과찬의 말씀을 하십니다. 산에서 나는 것이니 늘 정성을 다해 자연의 기운을 그대로 담아올 뿐입니다요. 서구는 묵묵히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진 대감은 서구가 가져온 약재 꾸러미를 풀어보며 흡족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약재들은 하나같이 최상품이었지요. 기분이 좋아진 진 대감은 성실한 젊은이 서구를 데리고 인근의 이름난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이라도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었지요. 자, 서구, 여기 앉게나. 오늘 자네 덕분에 시름 하나 덜었으니 내 거하게 한 상 대접하겠네. 푸짐한 술상이 차려지고 진 대감이 술을 권하자 서구는 조용히 무릎을 꿇은 채 술잔을 받아 고개를 돌려 마셨습니다. 그의 몸가짐 하나하나에는 젊은 나이답지 않은 의젓함과 예의가 배어 있었지요. 늘 변변찮은 물건에도 이리 후한 대접을 해주시니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하, 그런 소리 말게. 자네가 가져오는 약재가 우리 만복상회의 신용을 지켜주는 것인데. 선친 때부터 자네 집안 약재는 으뜸이었지. 자네 또한 그 솜씨를 그대로 이어받았으니 참으로 대견하네. 술잔을 기울이던 진 대감은 서구의 과묵함 속에 숨겨진 깊은 속내와 강직한 기상을 읽어냈습니다. 그는 단순한 약재상을 넘어 서구에게서 다른 가능성을 보고 있었지요. 바로 자신의 금지옥엽 외동딸, 연화의 사윗감으로서의 가능성이었습니다. 진 대감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한 딸이었지만 아직 마땅한 혼처를 정하지 못해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던 참이었습니다. 이복의 서구, 그나저나 자네도 이제 홍기가 찼을 터인데. 혹여 마음에 둔 처자는 있는가? 진 대감이 슬쩍 떠보는 말에 서구의 얼굴이 잘 익은 대추처럼 붉어졌습니다. 아닙니다요. 아직은 약초 돌보는 일에만 힘쓰고 있어 따로 여인을 만날 겨를이 없었습니다. 허, 일도 좋지만 짝을 만나는 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법이지. 사실 내게 자네보다 몇 살 아래인 딸이 하나 있다네. 행실이 곱고 마음씨 또한 비단결 같아 애비로서 늘 자랑스러운 아이일세. 헌데 내 눈에 차는 신랑감이 없어 그간 마음고생을 좀 했는데 문득 자네가 떠오르지 뭔가. 자네 같으면 내 딸의 배필감으로는 차고 넘치지. 진 대감의 말에 서구는 놀라 아무 말도 못하고 술잔만 매만졌습니다. 그 모습이 싫지 않은 기색임을 눈치챈 진 대감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지요. 사실 진 대감은 그간 몇 번씩이나 서구를 집으로 초대하여
은근슬쩍 딸 연하를 대면시켜 눈도장을 찍어둔 참이었습니다. 서구의 마음 한구석에도 잠깐씩 마주쳤던 수줍게 웃던 연하의 단아한 모습이 어렴풋이 그림자처럼 남아있었지요. 그렇게 며칠 사이 혼사 이야기는 급물살을 타듯 진전되어 어느덧 8월 보름으로 혼례 날짜까지 정해졌습니다. 안방에서는 진 대감의 부인이 딸 연하를 앉혀놓고 신랑감 자랑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내 딸아, 이리 와 앉아보거라. 내 신랑 될 석 서방 말이다. 참으로 복덩이가 아니냐? 어머님, 어찌 그리 호들갑이세요? 아버님, 어머님이 하도 성하시라 시집가긴 하지만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좀 과묵하고 맹한 구석도 있는 것만 같고요. 어허, 이 어미 말을 들어보거라. 이웃 고을에서는 그 집안을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로 손꼽히는 부자란다. 논이 자그마치 이른 맞이기에 약 초반만 해도 팽맞이기는 될 것이야. 대궐 같은 기와집의 하인, 하녀를 넷이나 두고 산다지 않더냐. 너는 시집가서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호강하며 살 게야? 어머니의 속삭임에 연하의 하얀 뺨이 복숭아빛으로 발글에 물들었습니다. 듬직하고 부유한 낭군, 그림 같은 기와집에서의 달콤한 새 생활. 그녀의 가슴은 설렘과 기대로 한껏 부풀어 올랐지요. 허나 세상일이란 알 수 없는 법, 호사다마라 했던가요? 8월 보름 혼례 날만 손꼽아 기다리던 진 대감 댁에 예기치 못한 먹구름이 드리워졌습니다. 집안 살림을 꼼꼼히 맡아보던 집사가 갑작스레 백부상을 당해 며칠자리를 비운 사이 하늘이 뚫린 듯 장맛비가 며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그 굵은 빗줄기가 낡은 약재 창고 지붕을 뚫고 들어와 안을 온통 물바다로 만들고 있을 줄이야. 그 누구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답니다. 집사가 슬픔을 안고 돌아와 창고 문을 열었을 때 코를 찌르는 곰팡내와 썩은 물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귀하디귀한 당기며 감초는 물론 금값보다 비싸다는 인삼, 홍삼까지 온통 물에 잠겨 허연 곰팡이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진 대감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명성과 재산이 하룻밤 사이 물거품처럼 사라질 위기였습니다.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이냐? 내 평생의 업이. 진 대감은 망연자실하여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흉흉한 소문은 날개라도 달린 듯 퍼져나갔고 한때 문전성 시를 이루던 만복상회의 발길은 거짓말처럼 뚝 끊겼습니다. 진 대감. 내 약재 값은 언제 줄 거요? 더는 못 기다리겠소. 설상가상으로 약재를 외상으로 댔던 수집상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 빚 독촉을 해댔습니다. 찬란했던 진 대감 집안은 순식간에 몰락의 길을 걷고 있었지요. 이런 아수라장 속에서도 혼례 날짜는 어김없이 다가왔습니다. 진 대감 부부는 차마 파혼하자는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연하는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변변한 혼수 하나 없이 친정집을 떠나 서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한때 한양 제1약재상의 딸이었던 그녀의 행색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지요. 죄인처럼 고개를 떨군 채 시댁 문턱을 넘어야 했던 연하의 눈앞에 더 큰 절망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입버릇처럼 자랑하던 서구의 집은 대궐 같은 기와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를 맞이한 것은 단출한 초가집 한 채뿐이었지요. 세상에, 이럴 수가. 어머님의 말씀과 어찌 이리 다르단 말인가. 어안이 벙벙해진 연하는 정신을 차릴 겨를도 없이 곱게 자란 손으로 밥을 짓고 빨래를 하는 고된 시집살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랑 서구는 이런 아내의 고통에 무심한 듯 했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 약초밭에 나갔다가 해가 져서야 돌아왔고 돌아와서도 별다른 말이 없었지요. 여보, 내 당신 친정에 잠시 다녀오리다. 이따금씩 서구는 툭 한마디 던지고는 닷새 혹은 열흘이 훌쩍 넘어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독수공방의 밤은 길어졌고 망해버린 친정에 대한 걱정과 남편에 대한 원망으로 연하의 마음은 멍들어갔습니다. 이건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니야. 어찌 이리 새색시를 홀로 버려두고 밖으로만 나돈단 말인가. 게다가 성격은 무뚝뚝하기가 돌부처 같으니. 연하는 남편이 곁에 있기나 해야 정을 붙이든 할 텐데
텅 빈 방 안에서 외로움에 몸서리쳤습니다. 그래.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저 사내에게 쫄딱 사기를 맞은 개야. 한참이 지난 어느 날 친정에 들르겠다며 나갔던 서구가 열흘 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방님, 그간 별일 없으셨지요? 혹시 우리 친정은 잘 다녀오신 건가요? 아, 그럼. 장인어른께서 이제는 든든하게 일어서셨더군. 만복상회에도 다시 손님들의 발길이 잦아졌다고 하니 친정집이 다시 일어서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 같소. 아이고, 정말이에요. 다행입니다. 다행이에요. 연화의 얼굴이 환하게 피어났지만 서구는 그 이상 아무 말 없이 피곤한 기색으로 자리에 누울 뿐이었습니다. 기분이 좋아진 연화가 서구의 곁으로 슬그머니 누우며 교태 섞인 목소리로 말했지요. 저기 서방님, 우리도 혼인을 하였으니 남들처럼 부부의 연을 맺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밤은 저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임자. 내 오늘은 몹시 고단하니 그냥 이리 잠들게 놔둬주시오. 미안하오. 그 과업은 다음 날로 미루도록 합시다. 그리고는 헛기침과 함께 몸을 돌려 누워 버리는 서구였습니다. 한창 달아오른 기분을 망쳐버린 연화는 그대로 돌아 누워 버렸습니다. 맘대로 하세요. 그날 이후로도 서구의 외출은 잦았고 연화의 마음속에는 서운함과 오해의 씨앗이 독버섯처럼 자라났습니다. 도대체 서방님은 나를 아내로 생각하기는 하는 걸까? 혹시 우리 집이 망해서 나를 박대하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위태로운 시간이 흐르던 어느 날 밤, 전부터 연화에게 추파를 던지던 뺀질한 외모의 뒷집 총각이 담을 넘어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형수님, 보아하니 형님께서는 또 출타 중이신 모양입니다. 이 깊은 밤에 홀로 적적하실까 하여 술 한 잔 들고 넘어와 보았습니다. 아니,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넘어온단 말이오. 당장 돌아가지 않으면 큰 소리를 낼 것이오. 연화는 처음엔 그를 꾸짖었지만 남편에 대한 배신감과 외로움에 지쳐있던 그녀의 마음은 이미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뒷집 총각의 끈질긴 유혹과 달콤한 말은 꿀물처럼 연화의 가슴속을 파고들었고 결국 그녀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습니다. 한순간의 외로움은 잠시 잊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큰 어둠과 불안감이 검은 그림자처럼 드리워졌지요. 세상에,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이 정신 나간 것. 헌데 바로 그날 밤, 운명의 장난처럼 친정으로 떠났던 신랑 서구가 예고도 없이 집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는 아내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낯선 사내의 숨소리와 아내의 교성을 듣고야 말았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에 휩싸인 서구는 안방 문을 발로 거칠게 차고 들어갔습니다. 임자. 이것이 방 안의 광경은 참혹했습니다. 그의 아내 연화가 다른 사내와 한 이불 아래 뒤엉켜 누워 있었던 것이지요. 순식간에 이성을 잃은 서구는 뒷집 총각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이런 천하의 죽일 놈. 뒷집 총각은 허둥지둥 도망치려다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방문 문지방에 머리를 세게 부딪혔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뒷집 총각은 그 자리에서 절명하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결국 서구는 관아의 옥사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남편이 살인죄를 뒤집었었다는 사실에 연화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내가 서방님을 그리 만든 것이나 다름없어. 이 망할 것. 어쩌자고 그런 짓을. 그러던 어느 날 연화에게 친정에서 온 서신 한 통이 당도했습니다. 서신을 읽어 내려가던 연화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름 아니라 신랑 서구는 그동안 자신의 대궐 같은 기와집과 논밭을 모두 팔아 처가인 진 대감의 집을 일으켜 세우려 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가 잦은 외출을 했던 것은 처가에 가서 밤낮으로 약재 창고를 다시 짓고 만복상회를 재건하는 데 땀을 흘렸기 때문이라는 것도요.
심지어 서구는 아내 연하가 그런 사실 때문에 기라도 죽을까봐 이 모든 사실을 비밀로 해달라고 장모에게 신신당부까지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연하는 허물어지듯 그 자리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서방님, 그런 줄도 모르고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편 관아에서는 서구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본디 서구의 성실함은 온 동네에 소문이 자자했고 뒷집 총각의 평소 행실이 불량했다는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무엇보다 그간 서구가 처가를 위해 헌신해온 선행들이 알려지자 사또는 그의 죄를 깊이 살피고 인간적인 연민을 더하여 관대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나으리. 작금에 벌어진 모든 일은 다 제 부덕의 소치이옵니다. 부디 제 아내와 가정을 지키려 했던 제 사위를 극형에 처하지는 말아 주시옵소서. 사또는 서구에게 장형 30대를 집행한 뒤 그를 석방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구의 얼굴은 수척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어떤 원망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석방되자마자 아내 연하를 찾았지요. 그러나 연하는 지아비를 두고 다른 사내와 정을 통한 죄로 관아로 끌려가 태형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불이 나게 관아 마당으로 달려간 서구는 형리에게 끌려나가는 연하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잠깐 멈추시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사또에게 아내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사또 나으리. 이 모든 것은 저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아내에게 좀 더 다정하게 대하지 못했고 제 속마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은 저의 부덕으로 벌어진 일이니 부디 제 아내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아내를 데리고 가서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호소에 사또는 고심 끝에 연하의 형벌을 감하고 서구에게 그녀를 데려가도록 허락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연하는 남편의 옷자락을 붙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방님, 제가 참으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 같은 것을 어찌 용서하시려 하십니까? 서구는 말없이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눈가에도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지요. 여보, 다 지난 일이요. 우리가 함께 겪은 이 시련이 앞으로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줄 것이요. 나 또한 그대에게 잘하지 못한 점이 많았소. 이제부터라도 서로 마음을 나누며 잘 살아봅시다. 모든 것을 용서한 서구의 넓고 깊은 마음에 연하는 진심으로 감복했습니다. 그간의 의심과 원망은 봄눈 녹듯 사라지고 오직 남편을 향한 존경과 깊은 사랑만이 가슴 가득 차올랐습니다. 그 후 연하는 다시 태어난 사람처럼 서구를 공경하며 헌신적으로 내조했고 서구 또한 아내를 더욱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작은 초가집에는 다시 따뜻한 온기와 웃음소리가 피어났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모진 비바람을 견뎌낸 꽃처럼 더욱 굳건하고 아름답게 옛날 옛적 한양 도성 안 인왕산 자락 아래에는 조선 팔도에서 올라온 온갖 귀한 약재들이 모여드는 약재 시장이 있었습니다. 그 시장에 가장 좋은 목에 자리한 만복상회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약재를 찾는 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 최고의 약재상이었습니다. 만복상회의 주인인 진상원 대감은 희끗희끗한 수염에 매서운 눈매를 가졌지만 약재를 보는 안목과 정직한 거래로 모든 이의 신망을 한 몸에 받는 인물이었지요. 허, 이보게들. 이번에 금강산에서 막 건너온 당기일세. 향이며 빛깔이며 내 평생의 자존심을 걸고 보증하니 이만한 상품은 어디서도 구경 못할 걸세. 진 대감은 수많은 약재 수집상 중에서도 이웃 고을의 젊은 약재꾼 서구를 가장 깊이 신뢰했습니다. 서구는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산처럼 듬직하고 바위처럼 과묵했으며 약초를 다루는 솜씨는 선친에게 물려받아 장안에서 으뜸으로 꼽혔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바보스러울 정도로 정직한 성품은 깐깐하기로 소문난 진 대감조차 서구의 약초 많은 검사도 없이 창고로 들일 만큼 깊은 믿음을 주었지요. 화창한 어느 봄날 서구가 잘 말린 약재를 달구지 3개에 가득 싣고 만복상회를 찾았습니다. 마당에 들어서는 그를 진 대감이 버선발로 뛰어나와 반갑게 맞았습니다.
아이고, 서구 왔는가? 이 친구야,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네? 어디, 이번에도 실한 물건들을 가져왔는가? 자네가 가져오는 것만큼 좋은 약초를 본 적이 없으니 내 눈만 자꾸 높아져서 큰일이야. 큰일. 대감 어르신, 과찬의 말씀을 하십니다. 산에서 나는 것이니 늘 정성을 다해 자연의 기운을 그대로 담아올 뿐입니다요. 서구는 묵묵히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진 대감은 서구가 가져온 약재 꾸러미를 풀어보며 흡족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약재들은 하나같이 최상품이었지요. 기분이 좋아진 진 대감은 성실한 젊은이 서구를 데리고 인근의 이름난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이라도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었지요. 자, 서구, 여기 앉게나. 오늘 자네 덕분에 시름 하나 덜었으니 내 거하게 한 상 대접하겠네. 푸짐한 술상이 차려지고 진 대감이 술을 권하자 서구는 조용히 무릎을 꿇은 채 술잔을 받아 고개를 돌려 마셨습니다. 그의 몸가짐 하나하나에는 젊은 나이답지 않은 의젓함과 예의가 배어 있었지요. 늘 변변찮은 물건에도 이리 후한 대접을 해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하, 그런 소리 말게. 자네가 가져오는 약재가 우리 만복상회의 신용을 지켜주는 것인데. 선친 때부터 자네 집안 약재는 으뜸이었지. 자네 또한 그 솜씨를 그대로 이어받았으니 참으로 대견하네. 술잔을 기울이던 진 대감은 서구의 과묵함 속에 숨겨진 깊은 속내와 강직한 기상을 읽어냈습니다. 그는 단순한 약재상을 넘어 서구에게서 다른 가능성을 보고 있었지요. 바로 자신의 금지옥엽 외동딸, 연화의 사윗감으로서의 가능성이었습니다. 진 대감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한 딸이었지만 아직 마땅한 혼처를 정하지 못해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던 참이었습니다. 이복의 서구, 그나저나 자네도 이제 홍기가 찼을 터인데. 혹여 마음에 둔 처자는 있는가? 진 대감이 슬쩍 떠보는 말에 서구의 얼굴이 잘 익은 대추처럼 붉어졌습니다. 아닙니다요. 아직은 약초 돌보는 일에만 힘쓰고 있어 따로 여인을 만날 겨를이 없었습니다. 일도 좋지만 짝을 만나는 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법이지. 사실 내게 자네보다 몇 살 아래인 딸이 하나 있다네. 행실이 곱고 마음씨 또한 비단결 같아 애비로서 늘 자랑스러운 아이일세. 헌데 내 눈에 차는 신랑감이 없어 그간 마음고생을 좀 했는데 문득 자네가 떠오르지 뭔가. 자네 같으면 내 딸의 배필감으로는 차고 넘치지. 진 대감의 말에 서구는 놀라 아무 말도 못하고 술잔만 매만졌습니다. 그 모습이 싫지 않은 기색임을 눈치챈 진 대감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지요. 사실 진 대감은 그간 몇 번씩이나 서구를 집으로 초대하여 은근슬쩍 딸 연화를 대면시켜 눈도장을 찍어둔 참이었습니다. 서구의 마음 한구석에도 잠깐씩 마주쳤던 수줍게 웃던 연화의 단아한 모습이 어렴풋이 그림자처럼 남아있었지요. 그렇게 며칠 사이 혼사 이야기는 급물살을 타듯 진전되어 어느덧 8월 보름으로 혼례 날짜까지 정해졌습니다. 안방에서는 진 대감의 부인이 딸 연화를 앉혀놓고 신랑감 자랑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내 딸아, 이리 와 앉아보거라. 내 신랑 될 석 서방 말이다. 참으로 복덩이가 아니냐? 어머님, 어찌 그리 호들갑이세요? 아버님, 어머님이 하도 성하시라 시집가긴 하지만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좀 과묵하고 맹한 구석도 있는 것만 같고요. 어허, 이 어미 말을 들어보거라. 이웃 고을에서는 그 집안을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로 손꼽히는 부자란다. 논이 자그마치 이른 맞이기에 약 초반만 해도 팽맞이기는 될 것이야. 대궐 같은 기와집의 하인, 하녀를 넷이나 두고 산다지 않더냐. 너는 시집가서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호강하며 살 게야? 어머니의 속삭임에 연화의 하얀 뺨이 복숭아빛으로 발글에 물들었습니다. 듬직하고 부유한 낭군, 그림 같은 기와집에서의 달콤한 새 생활. 그녀의 가슴은 설렘과 기대로 한껏 부풀어 올랐지요. 허나 세상 일이란 알 수 없는 법,
호사다마라 했던가요? 8월 보름 혼례 날만 손꼽아 기다리던 진, 대감 댁에 예기치 못한 먹구름이 드리워졌습니다. 집안 살림을 꼼꼼히 맡아보던 집사가 갑작스레 백부상을 당해 며칠자리를 비운 사이 하늘이 뚫린 듯 장맛비가 며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그 굵은 빗줄기가 낡은 약재 창고 지붕을 뚫고 들어와 안을 온통 물바다로 만들고 있을 줄이야. 그 누구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답니다. 집사가 슬픔을 안고 돌아와 창고 문을 열었을 때 코를 찌르는 곰팡내와 썩은 물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귀하디귀한 당기며 감초는 물론 금값보다 비싸다는 인삼, 홍삼까지 온통 물에 잠겨 허연 곰팡이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진 대감이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명성과 재산이 하룻밤 사이 물거품처럼 사라질 위기였습니다.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이냐? 내 평생의 업이. 진 대감은 망연자실하여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흉흉한 소문은 날개라도 달린 듯 퍼져나갔고 한때 문전성 시를 이루던 만복상회의 발길은 거짓말처럼 뚝 끊겼습니다. 진 대감. 내 약재 값은 언제 줄 거요? 더는 못 기다리겠소. 설상가상으로 약재를 외상으로 댔던 수집상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 빚 독촉을 해댔습니다. 찬란했던 진 대감 집안은 순식간에 몰락의 길을 걷고 있었지요. 이런 아수라장 속에서도 혼례 날짜는 어김없이 다가왔습니다. 진 대감 부부는 차마 파혼하자는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연하는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변변한 혼수 하나 없이 친정집을 떠나 서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한때 한양 제1약재상의 딸이었던 그녀의 행색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지요. 죄인처럼 고개를 떨군 채 시댁 문턱을 넘어야 했던 연하의 눈앞에 더 큰 절망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입버릇처럼 자랑하던 서구의 집은 대궐 같은 기와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를 맞이한 것은 단출한 초가집 한 채뿐이었지요. 세상에. 이럴 수가. 어머님의 말씀과 어찌 일이 다르단 말인가. 어안이 벙벙해진 연하는 정신을 차릴 겨를도 없이 곱게 자란 손으로 밥을 짓고 빨래를 하는 고된 시집살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랑 서구는 이런 아내의 고통에 무심한 듯 했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 약초밭에 나갔다가 해가 져서야 돌아왔고 돌아와서도 별다른 말이 없었지요. 여보, 내 당신 친정에 잠시 다녀오리다. 이따금씩 서구는 툭 한마디 던지고는 닷새 혹은 열흘이 훌쩍 넘어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독수공방의 밤은 길어졌고 망해버린 친정에 대한 걱정과 남편에 대한 원망으로 연화의 마음은 멍들어갔습니다. 이건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니야. 어찌 이리 새색시를 홀로 버려두고 밖으로만 나돈단 말인가. 게다가 성격은 무뚝뚝하기가 돌부처 같으니. 연하는 남편이 곁에 있기나 해야 정을 붙이든 할 텐데 텅 빈 방 안에서 외로움에 몸서리쳤습니다. 그래.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저 사내에게 쫄딱 사기를 맞은 게야. 한참이 지난 어느 날 친정에 들르겠다며 나갔던 서구가 열흘 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방님, 그간 별일 없으셨지요? 혹시 우리 친정은 잘 다녀오신 건가요? 아, 그럼. 장인어른께서 이제는 든든하게 일어서셨더군. 만복상회에도 다시 손님들의 발길이 잦아졌다고 하니 친정집이 다시 일어서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 같소. 아이고, 정말이에요. 다행입니다. 다행이에요. 연화의 얼굴이 환하게 피어났지만 서구는 그 이상 아무 말 없이 피곤한 기색으로 자리에 누울 뿐이었습니다. 기분이 좋아진 연화가 서구의 곁으로 슬그머니 누우며 교태 섞인 목소리로 말했지요. 저기 서방님, 우리도 혼인을 하였으니 남들처럼 부부의 연을 맺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밤은 저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임자. 내 오늘은 몹시 고단하니 그냥 이리 잠들게 놔둬주시오. 미안하오. 그 과업은 다음 날로 미루도록 합시다. 그리고는 헛기침과 함께 몸을 돌려 누워 버리는 서구였습니다. 한창 달아오른 기분을 망쳐버린 연화는 그대로 돌아 누워 버렸습니다.
맘대로 하세요. 그날 이후로도 서구의 외출은 잦았고 연화의 마음속에는 서운함과 오해의 씨앗이 독버섯처럼 자라났습니다. 도대체 서방님은 나를 아내로 생각하기는 하는 걸까? 혹시 우리 집이 망해서 나를 박대하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위태로운 시간이 흐르던 어느 날 밤, 전부터 연화에게 추파를 던지던 뺀질한 외모의 뒷집 총각이 담을 넘어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형수님, 보아하니 형님께서는 또 출타 중이신 모양입니다. 이 깊은 밤에 홀로 적적하실까 하여 술 한 잔 들고 넘어와 보았습니다. 아니,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넘어온단 말이오. 당장 돌아가지 않으면 큰 소리를 낼 것이오. 연화는 처음엔 그를 꾸짖었지만 남편에 대한 배신감과 외로움에 지쳐있던 그녀의 마음은 이미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뒷집 총각의 끈질긴 유혹과 달콤한 말은 꿀물처럼 연화의 가슴속을 파고들었고 결국 그녀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습니다. 한순간의 외로움은 잠시 잊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큰 어둠과 불안감이 검은 그림자처럼 드리워졌지요. 세상에,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이 정신 나간 것. 헌데 바로 그날 밤, 운명의 장난처럼 친정으로 떠났던 신랑 서구가 예고도 없이 집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는 아내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낯선 사내의 숨소리와 아내의 교성을 듣고야 말았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에 휩싸인 서구는 안방 문을 발로 거칠게 차고 들어갔습니다. 임자. 이것이 방 안의 광경은 참혹했습니다. 그의 아내 연화가 다른 사내와 한 이불 아래 뒤엉켜 누워 있었던 것이지요. 순식간에 이성을 잃은 서구는 뒷집 총각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이런 천하의 죽일 놈. 뒷집 총각은 허둥지둥 도망치려다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방문 문지방에 머리를 세게 부딪혔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뒷집 총각은 그 자리에서 절명하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결국 서구는 관아의 옥사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남편이 살인죄를 뒤집었었다는 사실에 연화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내가 서방님을 그리 만든 것이나 다름없어. 이 망할 것. 어쩌자고 그런 짓을. 그러던 어느 날 연화에게 친정에서 온 서신 한 통이 당도했습니다. 서신을 읽어 내려가던 연화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름 아니라 신랑 서구는 그동안 자신의 대궐 같은 기와집과 논밭을 모두 팔아 처가인 진 대감의 집을 일으켜 세우려 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가 잦은 외출을 했던 것은 처가에 가서 밤낮으로 약재 창고를 다시 짓고 만복상회를 재건하는 데 땀을 흘렸기 때문이라는 것도요. 심지어 서구는 아내 연화가 그런 사실 때문에 기라도 죽을까봐 이 모든 사실을 비밀로 해달라고 장인, 장모에게 신신당부까지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연화는 허물어지듯 그 자리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서방님, 그런 줄도 모르고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편 관아에서는 서구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본디 서구의 성실함은 온 동네에 소문이 자자했고 뒷집 총각의 평소 행실이 불량했다는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무엇보다 그간 서구가 처가를 위해 헌신해온 선행들이 알려지자 사또는 그의 죄를 깊이 살피고 인간적인 연민을 더하여 관대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나으리. 작금에 벌어진 모든 일은 다 제 부덕의 소치이옵니다. 부디 제 아내와 가정을 지키려 했던 제 사위를 극형에 처하지는 말아 주시옵소서. 사또는 서구에게 장형 30대를 집행한 뒤 그를 석방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구의 얼굴은 수척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어떤 원망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석방되자마자 아내 연화를 찾았지요. 그러나 연화는 지아비를 두고 다른 사내와 정을 통한 죄로 관아로 끌려가 태형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불이 나게 관아 마당으로 달려간 서구는 형리에게 끌려나가는 연화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잠깐 멈추시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사또에게 아내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사또 나으리. 이 모든 것은 저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아내에게 좀 더 다정하게 대하지 못했고, 제 속마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은 저의 부덕으로 벌어진 일이니 부디 제 아내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아내를 데리고 가서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호소에 사또는 고심 끝에 연화의 형벌을 감하고 서구에게 그녀를 데려가도록 허락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연화는 남편의 옷자락을 붙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방님, 제가 참으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 같은 것을 어찌 용서하시려 하십니까? 서구는 말없이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눈가에도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지요. 여보, 다 지난 일이요. 우리가 함께 겪은 이 시련이 앞으로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줄 것이요. 나 또한 그대에게 잘하지 못한 점이 많았소. 이제부터라도 서로 마음을 나누며 잘 살아봅시다. 모든 것을 용서한 서구의 넓고 깊은 마음에 연하는 진심으로 감복했습니다. 그간의 의심과 원망은 봄눈 녹듯 사라지고 오직 남편을 향한 존경과 깊은 사랑만이 가슴 가득 차올랐습니다. 그 후 연하는 다시 태어난 사람처럼 서구를 공경하며 헌신적으로 내조했고 서구 또한 아내를 더욱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작은 초가집에는 다시 따뜻한 온기와 웃음소리가 피어났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모진 비바람을 견뎌낸 꽃처럼 더욱 굳건하고 아름답게 옛날 옛적 한양 도성 안 인왕산 자락 아래에는 조선 팔도에서 올라온 온갖 귀한 약재들이 모여드는 약재 시장이 있었습니다. 그 시장의 가장 좋은 목에 자리한 만복상회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약재를 찾는 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 최고의 약재상이었습니다. 만복상회의 주인인 진상원 대감은 희끗희끗한 수염에 매서운 눈매를 가졌지만 약재를 보는 안목과 정직한 거래로 모든 이의 신망을 한 몸에 받는 인물이었지요. 허, 이보게들. 이번에 금강산에서 막 건너온 당기일세. 향이며 빛깔이며 내 평생의 자존심을 걸고 보증하니 이만한 상품은 어디서도 구경 못할 걸세. 진 대감은 수많은 약재 수집상 중에서도 이웃 고을의 젊은 약재꾼 서구를 가장 깊이 신뢰했습니다. 서구는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산처럼 듬직하고 바위처럼 과묵했으며 약초를 다루는 솜씨는 선친에게 물려받아 장안에서 으뜸으로 꼽혔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바보스러울 정도로 정직한 성품은 깐깐하기로 소문난 진 대감조차 서구의 약초 많은 검사도 없이 창고로 들일 만큼 깊은 믿음을 주었지요. 화창한 어느 봄날 서구가 잘 말린 약재를 달구지 3개에 가득 싣고 만복상회를 찾았습니다. 마당에 들어서는 그를 진 대감이 버선발로 뛰어나와 반갑게 맞았습니다. 아이고, 서구 왔는가? 이 친구야,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네? 어디, 이번에도 실한 물건들을 가져왔는가? 자네가 가져오는 것만큼 좋은 약초를 본 적이 없으니 내 눈만 자꾸 높아져서 큰일이야, 큰일. 대감 어르신, 과찬의 말씀을 하십니다. 산에서 나는 것이니 늘 정성을 다해 자연의 기운을 그대로 담아올 뿐입니다요. 서구는 묵묵히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진 대감은 서구가 가져온 약재 꾸러미를 풀어보며 흡족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약재들은 하나같이 최상품이었지요. 기분이 좋아진 진 대감은 성실한 젊은이 서구를 데리고 인근의 이름난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이라도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었지요. 자, 서구, 여기 앉게나. 오늘 자네 덕분에 시름 하나 덜었으니 내 거하게 한 상 대접하겠네. 푸짐한 술상이 차려지고 진 대감이 술을 권하자 서구는 조용히 무릎을 꿇은 채 술잔을 받아 고개를 돌려 마셨습니다. 그의 몸가짐 하나하나에는 젊은 나이답지 않은 의젓함과 예의가 배어 있었지요. 늘 변변찮은 물건에도 이리 후한 대접을 해주시니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하, 그런 소리 말게.
자네가 가져오는 약재가 우리 만복상회의 신용을 지켜주는 것인데. 선친 때부터 자네 집안 약재는 으뜸이었지. 자네 또한 그 솜씨를 그대로 이어받았으니 참으로 대견하네. 술잔을 기울이던 진대감은 서구의 과묵함 속에 숨겨진 깊은 속내와 강직한 기상을 읽어냈습니다. 그는 단순한 약재상을 넘어 서구에게서 다른 가능성을 보고 있었지요. 바로 자신의 금지옥엽 외동딸, 연화의 사윗감으로서의 가능성이었습니다. 진대감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한 딸이었지만 아직 마땅한 혼처를 정하지 못해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던 참이었습니다. 이복의 서구, 그나저나 자네도 이제 홍기가 찼을 터인데. 혹여 마음에 둔 처자는 있는가? 진대감이 슬쩍 떠보는 말에 서구의 얼굴이 잘 익은 대추처럼 붉어졌습니다. 아닙니다요. 아직은 약초 돌보는 일에만 힘쓰고 있어 따로 여인을 만날 겨를이 없었습니다. 일도 좋지만 짝을 만나는 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법이지. 사실 내게 자네보다 몇 살 아래인 딸이 하나 있다네. 행실이 곱고 마음씨 또한 비단결 같아 애비로서 늘 자랑스러운 아이일세. 헌데 내 눈에 차는 신랑감이 없어 그간 마음고생을 좀 했는데 문득 자네가 떠오르지 뭔가. 자네 같으면 내 딸의 배필감으로는 차고 넘치지. 진대감의 말에 서구는 놀라 아무 말도 못하고 술잔만 매만졌습니다. 그 모습이 싫지 않은 기색임을 눈치챈 진대감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지요. 사실 진대감은 그간 몇 번씩이나 서구를 집으로 초대하여 은근슬쩍 딸 연화를 대면시켜 눈도장을 찍어둔 참이었습니다. 서구의 마음 한구석에도 잠깐씩 마주쳤던 수줍게 웃던 연화의 단아한 모습이 어렴풋이 그림자처럼 남아있었지요. 그렇게 며칠 사이 혼사 이야기는 급물살을 타듯 진전되어 어느덧 8월 보름으로 혼례 날짜까지 정해졌습니다. 안방에서는 진대감의 부인이 딸 연화를 앉혀놓고 신랑감 자랑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내 딸아, 이리 와 앉아보거라. 내 신랑 될 석 서방 말이다. 참으로 복덩이가 아니냐? 어머님, 어찌 그리 호들갑이세요? 아버님, 어머님이 하도 성하시라 시집가긴 하지만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좀 과묵하고 맹한 구석도 있는 것만 같고요. 어허, 이 어미 말을 들어보거라. 이웃 고을에서는 그 집안을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로 손꼽히는 부자란다. 논이 자그마치 이른 맞이기에 약 초반만 해도 팽맞이기는 될 것이야. 대궐 같은 기와집의 하인, 하녀를 넷이나 두고 산다지 않더냐. 너는 시집가서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호강하며 살 게야? 어머니의 속삭임에 연화의 하얀 뺨이 복숭아빛으로 발글에 물들었습니다. 듬직하고 부유한 낭군, 그림 같은 기와집에서의 달콤한 새 생활. 그녀의 가슴은 설렘과 기대로 한껏 부풀어 올랐지요. 허나 세상일이란 알 수 없는 법, 호사다마라 했던가요? 8월 보름 혼례 날만 손꼽아 기다리던 진대감댁에 예기치 못한 먹구름이 드리워졌습니다. 집안 살림을 꼼꼼히 맡아보던 집사가 갑작스레 백부상을 당해 며칠자리를 비운 사이 하늘이 뚫린 듯 장맛비가 며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그 굵은 빗줄기가 낡은 약재 창고 지붕을 뚫고 들어와 안을 온통 물바다로 만들고 있을 줄이야. 그 누구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답니다. 집사가 슬픔을 안고 돌아와 창고 문을 열었을 때 코를 찌르는 곰팡내와 썩은 물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귀하디귀한 당기며 감초는 물론 금값보다 비싸다는 인삼, 홍삼까지 온통 물에 잠겨 허연 곰팡이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진대감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명성과 재산이 하룻밤 사이 물거품처럼 사라질 위기였습니다.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이냐? 내 평생의 업이. 진대감은 망연자실하여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흉흉한 소문은 날개라도 달린 듯 퍼져나갔고 한때 문전성 시를 이루던 만복상회의 발길은 거짓말처럼 뚝 끊겼습니다. 진대감. 내 약재 값은 언제 줄 거요? 더는 못 기다리겠소. 설상가상으로 약재를 외상으로 댔던 수집상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 빚 독촉을 해댔습니다. 찬란했던 진 대감 집안은 순식간에 몰락의 길을 걷고 있었지요. 이런 아수라장 속에서도 혼례 날짜는 어김없이 다가왔습니다. 진 대감 부부는 차마 파혼하자는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연화는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변변한 혼수 하나 없이 친정집을 떠나 서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한때 한양 제1약제상의 딸이었던 그녀의 행색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지요. 죄인처럼 고개를 떨군 채 시댁 문턱을 넘어야 했던 연화의 눈앞에 더 큰 절망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입버릇처럼 자랑하던 서구의 집은 대궐 같은 기와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를 맞이한 것은 단출한 초가집 한 채뿐이었지요. 세상에. 이럴 수가. 어머님의 말씀과 어찌 이리 다르단 말인가. 어안이 벙벙해진 연화는 정신을 차릴 겨를도 없이 곱게 자란 손으로 밥을 짓고 빨래를 하는 고된 시집살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랑 서구는 이런 아내의 고통에 무심한 듯 했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 약초밭에 나갔다가 해가 져서야 돌아왔고 돌아와서도 별다른 말이 없었지요. 여보, 내 당신 친정에 잠시 다녀오리다. 이따금씩 서구는 툭 한마디 던지고는 닷새 혹은 열흘이 훌쩍 넘어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독수공방의 밤은 길어졌고 망해버린 친정에 대한 걱정과 남편에 대한 원망으로 연화의 마음은 멍들어갔습니다. 이건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니야. 어찌 이리 새색시를 홀로 버려두고 밖으로만 나돈단 말인가. 게다가 성격은 무뚝뚝하기가 돌부처 같으니. 연화는 남편이 곁에 있기나 해야 정을 붙이든 할 텐데 텅 빈 방 안에서 외로움에 몸서리쳤습니다. 그래.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저 사내에게 쫄딱 사기를 맞은 게야. 한참이 지난 어느 날 친정에 들르겠다며 나갔던 서구가 열흘 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방님, 그간 별일 없으셨지요? 혹시 우리 친정은 잘 다녀오신 건가요? 아, 그럼. 장인어른께서 이제는 든든하게 일어서셨더군. 만복상회에도 다시 손님들의 발길이 잦아졌다고 하니 친정집이 다시 일어서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 같소. 아이고, 정말이에요. 다행입니다. 다행이에요. 연화의 얼굴이 환하게 피어났지만 서구는 그 이상 아무 말 없이 피곤한 기색으로 자리에 누울 뿐이었습니다. 기분이 좋아진 연화가 서구의 곁으로 슬그머니 누우며 교태 섞인 목소리로 말했지요. 저기 서방님, 우리도 혼인을 하였으니 남들처럼 부부의 연을 맺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밤은 저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임자. 내 오늘은 몹시 고단하니 그냥 이리 잠들게 놔둬주시오. 미안하오. 그 과업은 다음 날로 미루도록 합시다. 그리고는 헛기침과 함께 몸을 돌려 누워 버리는 서구였습니다. 한창 달아오른 기분을 망쳐버린 연화는 그대로 돌아 누워 버렸습니다. 맘대로 하세요. 그날 이후로도 서구의 외출은 잦았고 연화의 마음속에는 서운함과 오해의 씨앗이 독버섯처럼 자라났습니다. 도대체 서방님은 나를 아내로 생각하기는 하는 걸까? 혹시 우리 집이 망해서 나를 박대하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위태로운 시간이 흐르던 어느 날 밤, 전부터 연화에게 추파를 던지던 뺀질한 외모의 뒷집 총각이 담을 넘어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형수님, 보아하니 형님께서는 또 출타 중이신 모양입니다. 이 깊은 밤에 홀로 적적하실까 하여 술 한 잔 들고 넘어와 보았습니다. 아니,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넘어온단 말이오. 당장 돌아가지 않으면 큰 소리를 낼 것이오. 연화는 처음엔 그를 꾸짖었지만 남편에 대한 배신감과 외로움에 지쳐있던 그녀의 마음은 이미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뒷집 총각의 끈질긴 유혹과 달콤한 말은 꿀물처럼 연화의 가슴속을 파고들었고 결국 그녀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습니다. 한순간의 외로움은 잠시 잊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큰 어둠과 불안감이 검은 그림자처럼 드리워졌지요. 세상에,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이 정신 나간 것. 헌데 바로 그날 밤,
운명의 장난처럼 친정으로 떠났던 신랑 서구가 예고도 없이 집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는 아내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낯선 사내의 숨소리와 아내의 교성을 듣고야 말았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에 휩싸인 서구는 안방 문을 발로 거칠게 차고 들어갔습니다. 임자. 이것이 방 안의 광경은 참혹했습니다. 그의 아내 연하가 다른 사내와 한 이불 아래 뒤엉켜 누워 있었던 것이지요. 순식간에 이성을 잃은 서구는 뒷집 총각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이런, 천하의 죽일 놈. 뒷집 총각은 허둥지둥 도망치려다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방문 문지방에 머리를 세게 부딪혔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뒷집 총각은 그 자리에서 절명하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결국 서구는 관아의 옥사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남편이 살인죄를 뒤집었었다는 사실에 연하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내가 서방님을 그리 만든 것이나 다름없어. 이 망할 것. 어쩌자고 그런 짓을. 그러던 어느 날 연화에게 친정에서 온 서신 한 통이 당도했습니다. 서신을 읽어 내려가던 연화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름 아니라 신랑 서구는 그동안 자신의 대궐 같은 기와집과 논밭을 모두 팔아 처가인 진 대감의 집을 일으켜 세우려 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가 잦은 외출을 했던 것은 처가에 가서 밤낮으로 약재 창고를 다시 짓고 만복상회를 재건하는 데 땀을 흘렸기 때문이라는 것도요. 심지어 서구는 아내 연화가 그런 사실 때문에 기라도 죽을까봐 이 모든 사실을 비밀로 해달라고 장인, 장모에게 신신당부까지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연화는 허물어지듯 그 자리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서방님, 그런 줄도 모르고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편 관아에서는 서구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본디 서구의 성실함은 온 동네에 소문이 자자했고 뒷집 총각의 평소 행실이 불량했다는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무엇보다 그간 서구가 처가를 위해 헌신해온 선행들이 알려지자 사또는 그의 죄를 깊이 살피고 인간적인 연민을 더하여 관대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나으리. 작금에 벌어진 모든 일은 다 제 부덕의 소치이옵니다. 부디 제 아내와 가정을 지키려 했던 제 사위를 극형에 처하지는 말아 주시옵소서. 사또는 서구에게 장형 30대를 집행한 뒤 그를 석방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구의 얼굴은 수척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어떤 원망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석방되자마자 아내 연화를 찾았지요. 그러나 연화는 지아비를 두고 다른 사내와 정을 통한 죄로 관아로 끌려가 태형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불이 나게 관아 마당으로 달려간 서구는 형리에게 끌려나가는 연화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잠깐 멈추시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사또에게 아내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사또 나으리. 이 모든 것은 저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아내에게 좀 더 다정하게 대하지 못했고 제 속마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은 저의 부덕으로 벌어진 일이니 부디 제 아내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아내를 데리고 가서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호소에 사또는 고심 끝에 연화의 형벌을 감하고 서구에게 그녀를 데려가도록 허락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연화는 남편의 옷자락을 붙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방님, 제가 참으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 같은 것을 어찌 용서하시려 하십니까? 서구는 말없이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눈가에도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지요. 여보, 다 지난 일이요. 우리가 함께 겪은 이 시련이 앞으로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줄 것이요. 나 또한 그대에게 잘하지 못한 점이 많았소. 이제부터라도 서로 마음을 나누며 잘 살아봅시다. 모든 것을 용서한 서구의 넓고 깊은 마음에 연하는 진심으로 감복했습니다. 그간의 의심과 원망은 봄눈 녹듯 사라지고
오직 남편을 향한 존경과 깊은 사랑만이 가슴 가득 차올랐습니다. 그 후 연화는 다시 태어난 사람처럼 서구를 공경하며 헌신적으로 내조했고 서구 또한 아내를 더욱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작은 초가집에는 다시 따뜻한 온기와 웃음소리가 피어났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모진 비바람을 견뎌낸 꽃처럼 더욱 굳건하고 아름답게 옛날 옛적 한양 도성 안 인왕산 자락 아래에는 조선 팔도에서 올라온 온갖 귀한 약재들이 모여드는 약재 시장이 있었습니다. 그 시장에 가장 좋은 목에 자리한 만복상회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약재를 찾는 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 최고의 약재상이었습니다. 만복상회의 주인인 진상원 대감은 희끗희끗한 수염에 매서운 눈매를 가졌지만 약재를 보는 안목과 정직한 거래로 모든 이의 신망을 한 몸에 받는 인물이었지요. 허, 이보게들. 이번에 금강산에서 막 건너온 당기일세. 향이며 빛깔이며 내 평생의 자존심을 걸고 보증하니 이만한 상품은 어디서도 구경 못할 걸세. 진 대감은 수많은 약재 수집상 중에서도 이웃 고을의 젊은 약재꾼 서구를 가장 깊이 신뢰했습니다. 서구는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산처럼 듬직하고 바위처럼 과묵했으며 약초를 다루는 솜씨는 선친에게 물려받아 장안에서 으뜸으로 꼽혔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바보스러울 정도로 정직한 성품은 깐깐하기로 소문난 진 대감조차 서구의 약초 많은 검사도 없이 참고로 들을 만큼 깊은 믿음을 주었지요. 화창한 어느 봄날 서구가 잘 말린 약재를 달구지 3개에 가득 싣고 만복상회를 찾았습니다. 마당에 들어서는 그를 진 대감이 버선발로 뛰어나와 반갑게 맞았습니다. 아이고, 서구 왔는가? 이 친구야,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네? 어디, 이번에도 실한 물건들을 가져왔는가? 자네가 가져오는 것만큼 좋은 약초를 본 적이 없으니 내 눈만 자꾸 높아져서 큰일이야, 큰일. 대감 어르신, 과찬의 말씀을 하십니다. 산에서 나는 것이니 늘 정성을 다해 자연의 기운을 그대로 담아올 뿐입니다요. 서구는 묵묵히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진 대감은 서구가 가져온 약재 꾸러미를 풀어보며 흡족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약재들은 하나같이 최상품이었지요. 기분이 좋아진 진 대감은 성실한 젊은이 서구를 데리고 인근의 이름난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이라도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었지요. 자, 서구, 여기 앉게나. 오늘 자네 덕분에 시름 하나 덜었으니 내 거하게 한 상 대접하겠네. 푸짐한 술상이 차려지고 진 대감이 술을 권하자 서구는 조용히 무릎을 꿇은 채 술잔을 받아 고개를 돌려 마셨습니다. 그의 몸가짐 하나하나에는 젊은 나이답지 않은 의젓함과 예의가 배어 있었지요. 늘 변변찮은 물건에도 이리 후한 대접을 해주시니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하, 그런 소리 말게. 자네가 가져오는 약재가 우리 만복상회의 신용을 지켜주는 것인데. 선친 때부터 자네 집안 약재는 으뜸이었지. 자네 또한 그 솜씨를 그대로 이어받았으니 참으로 대견하네. 술잔을 기울이던 진 대감은 서구의 과묵함 속에 숨겨진 깊은 속내와 강직한 기상을 읽어냈습니다. 그는 단순한 약재상을 넘어 서구에게서 다른 가능성을 보고 있었지요. 바로 자신의 금지옥엽 외동딸, 연화의 사윗감으로서의 가능성이었습니다. 진 대감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한 딸이었지만 아직 마땅한 혼처를 정하지 못해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던 참이었습니다. 이복의 서구, 그나저나 자네도 이제 홍기가 찼을 터인데. 혹여 마음에 둔 처자는 있는가? 진 대감이 슬쩍 떠보는 말에 서구의 얼굴이 잘 익은 대추처럼 붉어졌습니다. 아닙니다요. 아직은 약초 돌보는 일에만 힘쓰고 있어 따로 여인을 만날 겨를이 없었습니다. 허, 일도 좋지만 짝을 만나는 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법이지. 사실 내게 자네보다 몇 살 아래인 딸이 하나 있다네. 행실이 곱고 마음씨 또한 비단결 같아 애비로서 늘 자랑스러운 아이일세. 헌데 내 눈에 차는 신랑감이 없어 그간 마음고생을 좀 했는데
문득 자네가 떠오르지 뭔가. 자네 같으면 내 딸의 배필감으로는 차고 넘치지. 진 대감의 말에 서구는 놀라 아무 말도 못하고 술잔만 매만졌습니다. 그 모습이 싫지 않은 기색임을 눈치챈 진 대감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지요. 사실 진 대감은 그간 몇 번씩이나 서구를 집으로 초대하여 은근슬쩍 딸 연하를 대면